나온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되겠죠. 노은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이른바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어디에 썼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변호사들 수임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찌 된 얘기입니까? 네, 일단 지금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어디에 썼는지는 이제 문고리 비서관들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당시에 정황상으로 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렇군요.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국정원에서 돈을 받았던 게 40억 원, 5만 원권 뭉치로 받았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당시 변호인단에게 4억 원의 수임료를 줬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5만 원권 현금 뭉치로 전달이 됐다고 해서요. 5만 원권이고 현금으로 전달이 됐다라고 하니까 설마 이 돈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 이게 변호인 선임 비용으로 활용이 된 게 아니겠느냐 이런 보도가 나온 거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뭐 변호인들이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변호인단에게 쓰였다고 해요. 그리고 네. 한 명당 한 5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동안 그냥 그 대통령 개인 돈으로 냈었다 이런 정도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이제 검찰이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판을 받았고요. 현재는 이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호인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분들에게 돈을 줬어야 했을 겁니다. 그 돈이 한 4억 정도 된다는 건데, 전 장윤선 기자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4억 원이 이 특수활동비로 지급된 거 아니냐라는 그 정황은 5만 원권으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네. 그 특수활동비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이 단순히 5만 원권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개의 경우 이제 그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현찰로 받느냐 아니냐 이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당시에 유영하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인단의 변호사들이 현찰로 500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주변 변호사들, 친한 변호사들 있잖아요. 야, 그거 얼마 받았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500 받았는데 뭐 뭘로 받았냐? 그러니까 카드는 아니었고 현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사실 2,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마셔도 카드를 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대충 보면 다 카드를 써요. 카드가 뭐 많이 대중화되어 있으니까요. 신용카드 쓰는 게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는데 왜 우리 변호사들께서는 현찰로 받았을까? 이제 그 점에 좀 착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변호사 비용을 다 내려면 이게 뭐 박 대통령 집을 팔아서 되는 건가, 월급으로 할 건가, 막 이런 추론과 추측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밝혀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단서가 잡힌 거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뭐 머리, 옷, 의상비. 그리고 뭐 우리 주사 아줌마, 뭐 기치료 아주머니 뭐 예. 이런 비용을 사실 이게 공개하고 쓸 수 없는 돈들 있잖아요. 네. 쓰긴 써야 되는데 어디 이제 영수증 처리할 수 없는 돈들을 썼을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머리, 뭐 의상비 이런 부분은 이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기는 하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짚고 강병규 기자. 예, 얼마 전에 이제 변호인 중에 한 명이었던 최명성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이제 변호인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의 한 문단이 있어가지고 최명성 변호사 얘기요. 예, 저희가 음성 대역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들어보시죠. 수임료의 액수를 밝힐 수는 없고 탄핵 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무렵 대리인단과 회의가 있었는데 박 대통령께서 한 명씩 인사를 하던 중 제 손을 잡고 로펌도 그만두고 어떻게 해요? 라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형사재판 중에도 변호인들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오히려 재판이 길어지면 수임료 부담이 커서 대통령의 노후 대책이 제대로 되겠나 걱정을 했었죠. 근데 쉽게 말해서 최명성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이제 직접 이제 거액의 돈을 제공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네. 모 변호사 이름을 밝히지 않은 모 변호사는 일단 삼성동 자택을 판 돈으로 우리가 돈을 받은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현금이나 뭐 돈을 직접 건네준 건 맞지만 그것이 특활비가 출처인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변호사 수임료로 국정원의 특활비가 전달된 것 아니냐와 관련해서
이쪽의 얘기가 가장 정확한 걸 텐데요. 검찰은 뭐라고 합니까? 노은지 기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제 예. 기자들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국정원 특활비가 그 수입료로 쓰였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 수사가 이 부분까지 진행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해봤는데 아니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예. 일단 제 생각에는 뭐 제 촉으로는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아직 이까지 안 갔다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뭐 의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없다기보다는 자금 없다기보다는. 흐름 같은 거는 사실 진짜 계좌도 실제로 추적을 해봐야 되고 예. 그런 것들은 조사를 더 해봐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을까요, 장 기자님? 보시기에? 아니,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저도 지금 취재를 좀 해보면 예. 실제 그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쪽에 이제 무게를 좀 두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특활비를 어디다 썼느냐 이것보다는 왜냐하면 일단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뇌물은 공여하는 자하고 수수하는 자가 있는데 뇌물 공여자 입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이현수 기조실장이 예. 화이트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검찰 수사에서 뇌물죄의 경우에 공여자들은 기소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플리바기닝 성격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이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이 가능성이라는 건 변호사 수임료로 들어갔을 그렇죠. 가능성을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 이것은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음. 변호사 수임료 플러스 알파지. 예. 변호사 수임료로만 쓰였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그래서요. 들어요. 그래서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짚으려고 하는 건데요. 강병규 기자께 네. 질문을 할까요? 자, 변호사 수임료 가능성이 제일 커 보인다는 게 장윤선 기자의 분석이에요.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화면이 혹시 김 PD님 준비가 됐습니까? 변호사 수임료뿐만 아니라 내곡동 자택 매입 대금으로 또 쓰여진 거 아니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최순실의 도피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저 부분은 어디까지 확인이 됐습니까? 자, 일단 언론 보도에는 내곡동 매입 대금에 대한 보도가 오늘 또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제가 그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곡동 자택 구입 당시에 예금이 한 10억 원 정도가 남았다. 그런데 이제 집값이 내곡동 자택 집값이 28억 원이란 말이죠. 그럼 나머지 18억은 어디서 나서 이 주택을 샀냐? 그러면은 삼성동 자택을 팔아서 그걸 돈을 보탰잖아 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할 테지만 사실 삼성동 자택을 팔기 전에 이 집부터 먼저 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8억을 뭐 집을 팔아서 마련했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18억이 어떤 특활비를 통해서 나온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보도는 있었습니다. 노은지 기자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오전부터 열심히 취재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예, 소개를 좀 해줄까요? 예, 일단은 이게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다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다. 새로 나온 내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부터 일단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채널A 이제 단독 보도 네, 내용이죠. 채널A가 금요일에 단독 보도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단 한 푼도 사적으로 쓴 적이 없다. 통치자금이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에게 한 말인데 여기서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건 이거 뭐 저희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 뭐 군부대 시찰을 간다든지 거기서 전달되는 경력금 아니면 명절에 뭐 장관들에게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에게 주는 명절 떡값 같은 것들을 이렇게 통틀어서 통치자금이라고 표현을 한다. 뭐 그런 데 썼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 말을 전해준 친박 핵심 관계자가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변호인단이 이미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만든 과정에서 이제만 안봉근접 비서관을 다 접촉을 했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특활비권을 사전에 파악을 했고 박 전 대통령에게도 이거를 확인을 했었다. 근데 이 부분까지 검찰이 건드릴지는 몰랐다. 어쨌든 이제 사적으로 유용한 적은 단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자,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거 좀 짚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통치자금이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금이면 과연 그러면 정당한 돈이냐? 그렇지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 관계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네. 통치자금이란 말은 지금 보실까요? 사용처는 향후 양형의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유무죄 결정 근거는 아닙니다. 더구나 통치자금 이 네 글자는 현대에는 없는 말이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짐은 곧 국가다.
그러니까 이제 국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럴 때나 통용되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지금 뭐 통치자금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게 다 국민 세금, 여기 있는 우리 기자들도 다 매월 내고 있지 세금 않습니까? 꼬박꼬박 내고 여기 있습니다. 있는 모든 스태프들 예. 다 내고 있는 국민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갖다가 명절에 떡값으로 썼다는 건데요. 실제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뭐 특별하게 뭐 좀 보너스 개념으로 지출을 할 요량이었다면 그건 명목으로 남겨야죠. 그래서 이렇게 지출했다는 것을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분명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그냥 막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특히 그 안봉근 이재만 그리고 정호성 세 문고리 3인방에게는 3천만 원씩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떡값을 받으면 좋겠죠. 받아서는 안 되죠.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 좋겠지만 겁니다. 받아서는 절대 안 되는 돈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통치 자금으로 그냥 넘길 수 있는 돈은 절대로 아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하나가 전 비서관들도 그렇고 지금 뭐 이제 한국당이라든지 야권에서도 그렇고 관행적으로 주던 돈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역대 하고 정부에 있잖아요. 뭐 과거부터 다 주던 돈이다 네, 이런 식의 설명인 그렇죠. 거죠.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 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 시대 때부터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크게 이제 내가 사적으로 쓰지만 않으면 문제가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을 좀 취재한 내용을 지금부터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 돈 얘기를 하면 상당히 좀 싫어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좀 전달을 해줬는데요. 특히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요. 이 사람의 면회를 거부했던 것도 바로 돈 문제를 자꾸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군요. 어떤 사람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연애하러 가신 거 맞습니까? 전달법 있습니까? 연락하고 오셨나요? 어떤 말씀 나누셨습니까? 어떤 말씀 나누셨습니까? 어떤 말씀 나누셨습니까? 오늘 무슨 말씀 나누셨습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갑자기 서양희 변호사 이제 오랜만입니다, 전 서양희 대통령의 변호사. 이제 예. 올케인데 서양희 변호사 얘기가 왜 나왔나 하실 텐데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사실은 이제 박지만 씨 부부가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던 날에 사실은 이제 삼성동 자택으로 가서 앞으로 내가 모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면회도 가고 좀 관계 회복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면회조차 거부를 하고 사실 그 남매들이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취재를 해봤더니 그 서양희 변호사가 유영하 변호사에게 그 저 면회를 가기 전에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 지금 박 전 대통령 재산이 이 정도 돈이 있고 그리고 아. 앞으로 이 정도의 비용이 들 거고 우리가 이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상당히 보면 그 올케고 가족인데 좀 계산적으로 정리를 한 문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그 변호인 접견을 할 때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 문자를 그대로 보여준대요. 본인의 말이 아니라 문자를 보여주면서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라고 했더니 박 전 대통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네. 상당히 좀 싫은 기색이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동생이 박지만 씨가 아니라 서양희 예. 변호사를 보내서 저런 비용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노은지 기자가 취재를 열심히 했군요.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구치소에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뉴스가 지난주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이 쏟아졌죠.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이 특활비 문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문제도 그렇고요. 한국당에서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제 출당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강병규 기자, 네. 이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큰 뉴스들이 지난 한 주 쏟아졌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작 이런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재판을 네. 거부 시작한 이후, 재판을 거부하기로 한 이후에 이제 모든 외부의 접촉과 거의 끊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치소 측에 따르면요, 일단 신문과 TV를 전혀 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들어가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아마도 이 자유한국당이 얼마 전에 출당 조치를 내렸잖아요. 그랬죠. 그 사실도 접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변호인도 모두 다 사임계를 제출했고, 그럼 실제로 면회를 오는 그런 지인들이 사실상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소식을 전혀 들을 일이 없다 이런 예. 거죠. 그래서 현재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신문도 읽지 않고 TV 시청도 안 하고 책만 거의 읽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나온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되겠죠. 노은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이른바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어디에 썼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변호사들 수임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찌 된 얘기입니까? 네, 일단 지금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예. 어디에 썼는지는 그 이제 문고리 비서관들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당시에 정황상으로 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렇군요.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국정원에서 돈을 받았던 게 40억 원, 5만 원권 뭉치로 받았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당시 변호인단에게 4억 원의 수임료를 줬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5만 원권 현금 뭉치로 전달이 됐다고 해서요. 5만 원권이고 현금으로 전달이 됐다라고 하니까 설마 이 돈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 이게 변호인 선임 비용으로 활용이 된 게 아니겠느냐 이런 보도가 나온 거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뭐 변호인들이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변호인단에게 쓰였다고 해요. 그리고 네. 한 명당 한 5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동안 그냥 그 대통령 개인 돈으로 냈었다 이런 정도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이제 검찰이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판을 받았고요. 현재는 이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지만 변호인들은 오히려 재판이 길어지면 수임료 부담이 커서 대통령의 노후 대책이 제대로 되겠나 걱정을 했었죠. 근데 쉽게 말해서 최명성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직접 거액의 돈을 제공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네. 모 변호사 이름을 밝히지 않은 모 변호사는 일단 삼성동 자택을 판 돈으로 우리가 돈을 받은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현금이나 뭐 돈을 직접 건네준 건 맞지만 그것이 특활비가 출처인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작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변호사 수임료로 국정원의 특활비가 전달된 것 아니냐와 관련해서 이쪽의 얘기가 가장 정확한 걸 텐데요. 검찰은 뭐라고 합니까? 노은지 기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제 예. 기자들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국정원 특활비가 그 수임료로 쓰였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검찰 수사가 이 부분까지 진행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해봤는데 아니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예. 일단 제 생각에는 뭐 제 촉으로는 검찰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아직 이까지 안 갔다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 뭐 의혹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없다기보다는 작은 없다기보다는 흐름 같은 거는 사실 진짜 계좌도 실제로 추적을 해봐야 되고 예. 그런 것들은 조사를 변호인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분들에게 돈을 줬어야 했을 겁니다. 그 돈이 한 4억 정도 된다는 건데 전 장윤선 기자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4억 원이 이 특수활동비로 지급된 거 아니냐라는 그 정황은 5만 원권으로 전달이 됐기 때문에 네. 그 특수활동비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이 단순히 5만 원권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개의 경우 이제 그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현찰로 받느냐 아니냐 이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당시에 유영아 변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변호인단의 변호사들이 현찰로 500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주변 변호사들, 친한 변호사들 있잖아요. 네. 야, 그거 얼마 받았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500 받았는데 그거 뭘로 받았냐? 그러니까 카드는 아니었고 현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사실 2,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마셔도 카드를 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대충 보면 다 카드를 써요. 카드가 뭐 많이 이제 대중화되어 있으니까요. 신용카드 쓰는 게 예.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는데 왜 우리 변호사들께서는 현찰로 받았을까? 이제 그 점에 좀 착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변호사 비용을 다 내려면 이게 뭐 박 대통령 집을 팔아서 되는 건가 월급으로 할 건가 막 이런 추론과 추측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잘 밝혀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단서가 잡힌 거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뭐 머리, 옷, 의상비. 그리고 뭐 우리 주사 아줌마, 뭐 기치료 아주머니 뭐 예. 이런 비용을 사실 이게 공개하고 쓸 수 없는 돈들 있잖아요. 네. 쓰긴 써야 되는데 어디 이제 영수증 처리할 수 없는 돈들을 썼을 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머리, 뭐 의상비 이런 부분은 이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기는 하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짚고 강병규 기자. 예, 얼마 얘기를 전에 이제 변호인 중에 한 명이었던 최명성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이제 변호인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의 한 문단이 있어가지고 최명성 변호사 얘기요. 예, 저희가 음성 대역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들어보시죠. 수임료의 액수를 밝힐 수는 없고 탄핵 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무렵 대리인단과 회의가 있었는데 박 대통령께서 한 명씩 인사를 하던 중 제 손을 잡고 로펌도 그만두고 어떻게 해요? 라고
걱정을 하셨습니다. 형사재판 중에도 변호인들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더 해봐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을까요, 장 기자님? 보시기에? 아니,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저도 지금 취재를 좀 해보면 네. 실제 그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쪽에 이제 무게를 좀 두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특활비를 어디다 썼느냐 이것보다는 왜냐하면 일단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뇌물은 공여하는 자하고 수수하는 자가 있는데 뇌물 공여자 입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이현수 기조실장이 예. 화이트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막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검찰 수사에서 뇌물죄의 경우에 공여자들은 기소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플리바기닝 성격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이 가능성이 제일 높다. 이렇게. 이 가능성이라는 건 변호사 수임료로 들어갔을 그렇죠. 가능성을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 이것은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음. 변호사 수임료 플러스 알파지, 예. 변호사 수임료로만 쓰였다. 이렇게 단정하기도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그래서요. 그래서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짚으려고 하는 건데요. 강병규 기자께 네. 질문을 할까요? 자, 변호사 수임료 가능성이 제일 커 보인다는 게 장윤선 기자의 분석이에요.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화면이 혹시 김